우리 또 어떤 이슈를 봐야 할지 또 이사님 저희가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오늘? 트럼프 2.0이 가동임박이죠. 예.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네. 가동임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좀 떨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증시가 또 충격을 받진 않을까, 아니면 선반영 됐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고민이 들고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금 유효할까, 계속 유효할까, 네. 뭐 이런 부분들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1.0 버전 1기 때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없던 개념이 생겨난 게 관세 강화였어요. 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역 분쟁을 처음 겪을 때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커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멘트를 하곤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 네, 같은 경우가 네. 뭐 관세를 강화한다. 중국은 뭐 가루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가루가 돼야 네. 된다고 기억납니다. 네, 얘기를 네. 하곤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이게 뭐 관세가 뭐지? 겪어봤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품 같은 경우를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한 며칠 협상하고 나서는 그래 뭐 중국 같은 경우 이 정도는 그쵸. 용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다시 돌아왔다가 했었고 그다음에 1기 때 핵심은 북한에 갔었죠. 네. 맞아요. 그게 지금도 근데 김정은이랑 친하다고 네. 그리고 본인 화보집에도 김정은이랑 찍은 사진 올려놨거든요. 네. 트럼프가. 그렇죠. 그런 기조 계속 이어질까요? 2.0에서도? 그러면서 1기 때 주도주군이 남북 경협주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죠. 네, 뭐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갔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1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우선 트럼프 2기 같은 경우는 이번 정권이 마무리되면 노벨상을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목표라고 막 그런 이야기도 풍문으로 들리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평화상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두 가지 갈래로 갑니다. 북한과의 접촉 부분, 그 다음에 재건 부분. 재건, 네, 전쟁 종료, 그쵸.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은 트럼프 2기 정부 내내 화두가 될 수 있어요. 정책적인 면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주안점으로 보고 먼저 재건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섰냐에 따라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함께 하는지 아는지는 그건 또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산업의 면에서는 이 또한 핵심인 게 에너지 부분이에요. 친환경 쪽에서 화석 연료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초반에는 뭐 LNG와 관련된 부분에 강화죠. 네. 수출을 재개한다라고 하고 늘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핵심은 뭐 피팅 밸브 부분, 뭐 조선 부분,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존재를 할 텐데 그 부분은 이따가 짚고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부분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대형 원전은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너지 패권에서 미국과의 대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 국가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의 수주를 급하게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 트럼프 당선인이 풍력은 이제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언급한 이유도 가깝게는 이 원전을 타겟에 두고 늘리기 위한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달라졌죠. 긴 분쟁이 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됐어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소형 모듈 원전과 필적하는 스마트 원전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때 기술 협력이 미국과 함께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주요한 파트가 주기기, 보조기기인데 그 주기기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뒤로 하고 이제 협업으로 가고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가 아니라 이거는 시기열을 좀 늘려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코스닥 짚어주실 때도 그죠. 원전이라고 하셨고 네. 우리가 전체 시장 볼 때도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원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전을 또 최근에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국채랑 달러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매크로 변수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떨 것 같아요? 취임되면은 좀 안정화 찾을까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강달러 기조가 선반영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강달러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뭐 이게 여기에서 변수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강달러 기조가 둔화가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관세 부과 환경 속에서 강달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번에 재무장관 임명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절대적인 면을 위해서 그다음에 중국과 대치를 위해서는 관세 부분 같은 경우는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점진적이라는 점을 내비쳤죠. 뭐 점진적이라는 점은 점진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톤을 또 시장에서 이게 관세 강하게 진행되면은 물가가 막 야기가 되니까 맞아요. 인플레이션 야기가 되니 어쩔 수가 걱정을 없죠. 하는 거죠. 네. 예, 그렇다 보니 달러 부분에서는 강달러 유지고 국채는 미국하기 나름. 네, 여기에서 뭐 도지라는 하나의 그 정부의 네,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세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축소되어가는 단계를 아주 스무스하게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크게 튀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고용과 물가 같은 경우가 더 막 높아지는 그 환경이 되면은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부분은 연준이 또 할 역할이겠죠. 그렇다 보니 뭐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컨센으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 같은 경우는 긍정이겠죠. 그렇죠. 긍정이 되겠네요. 네, 네. 긍정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달러 기조 이어지겠다. 국채 금리는 그래도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더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죠? 자, 어떤 관심주 오늘은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고 또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종목은 넥스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강관이라는 사업을 관련주죠. 해요. 네. 강관 사업. 뭐 세아제강이라는 기업도 있고 휴스틸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강관 같은 경우는 쿼터제로 미국에 수출이 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자국의 강관 기업들을 살려야 보호해야 되니까, 되기 때문이죠. 그죠? 예,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과공급 상황이었어요. 수출 단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는 그 LNG와 관련된 부분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 잠시 부각이 되고 그때 단가가 올라갈 때 미국, 우리나라 모두 잔뜩 물량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물량이 쌓여 있었는데 12월 데이터부터 이 수출에 대한 단가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 산업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돌아설 때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점을 짚고 갔잖아요. 가격이 돌아선다라는 거는 이제 과공급이 해소된다라는 점이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잔뜩 빠져 있다가 기대감을 안고 반응을 할 수 있고 LNG 수출이 진행되면 상황이 좋아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오늘 넥스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간에 이 강관 업체들이 이제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넥스틸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었던가요, 이사님? 네, 대왕고래 때문에 주가가 10월, 11월 기간에는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고래가 지금은 고래가 잠시, 지금은 그죠? 네, 잠시 수면 아래로 원전과 고래 중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네, 네, 고래는 수면 아래로 들어가 네. 있다 보니까 주가가 뭐 본업 수준까지 빠졌었어요. 한 7,000원대까지 네. 빠졌었는데 이제 뭐 강관에 대한 본업 회복 그걸 놓고 좀 주가는 다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우리가 예전에도 몇 달 전이었습니다. 철강업체들도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네. 기대감들 반영이 됐지만 사실 주가 움직임은 좀 미비했었잖아요. 네. 강관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렇진 않나요? 철강과 강관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철강 같은 경우 그다음에 조선에 들어가는 후판 같은 경우는
가격 협상,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순수 철강은 중국의 경기에 민감도가 높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지만 지표로는 아직 회복을 보이지 효과가 않고 있습니다. 없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 강관은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공급에서 주가는 다 빠졌으니 이미 좀 달라지는 상황 보여주면 그다음에 그 단순히 공급의 해소로 주가가 오르면 한계가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다고 한 게 LNG LNG 프로젝트 였으니까. 재개다 오. 보니까 강관에 대한 수요 회복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항상 앞서가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요. 네. 자, 그럼 목표가 좀 들어보고요.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주가가 7% 정도 오르기는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급하게 오른 점은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뭐 9,000원대 이런 가격대를 넘어준다라고 하면 한 11,000원 이런 가격대까지도 가능함에 따라서 지금은 뭐 단기로 올랐으니 상황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보고요. 보자 일단은. 네. 상황 좀 보면서 뭐 가격 조정이 8,000원대 이렇게 나와주면 그때는 부담 없이 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예. 어느 정도까지 좀 보실까요, 이사님? 목표가 뭐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 11,000원 네, 정도? 우선 뭐 그 네. 정도 하고 막 이게 수요 회복 나타나면 그 이상 또 갈 수 있다 보니까 과정에서 이 가격들이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고 기록해 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데 적용할 수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